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속에 연방준비제도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끝물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해왔던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이 가격이 상당한 정도로 내려가고 있어 부동산 시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편이지만은 요즘에 이 가격 상승폭이 주춤하는 양상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여파가 미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좀 그런 여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몇 년 걸려서 이제 회복을 했고요. 회복한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 유지했습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갔죠. 그게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이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도 부동산 시장은 끄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조금씩 좀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연방준비제도가 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 특히 그 주택 시장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주택 시장이 확실히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막는 데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나서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뭐 오늘도 영국은 9.4%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번엔 심지어 뭐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오다가 일단은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좀 예상인데 어찌됐건 그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씩 오르는 게 아니라 단숨에 0.5% 포인트, 0.75% 포인트까지 지금 뛰어오르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는 얘기는 모기지 이자율도 따라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이 뛰어오르면서 은행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달 페이먼이 이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은행들도 함부로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주택 시장의 상승세가 네. 결국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역으로 증명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생각 없이 계속 올랐느냐 하면 바로 금리죠. 계속 그 금리를 제로금리,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뭐 2%, 3% 이렇게 낮은 그 이자였기 때문에 이 모기지 이자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금리 시대를 잘 활용해서 주택시장이 이제 화랑세를 갈 수가 있었는데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이 가능했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화되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계속됐고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만기 고정의 경우에 6%대 후반, 뭐 6.6, 6.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올 초만 해도 올해 한 3월까지도 3점대였어요. 그렇죠. 3.3% 이랬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두 배가 넘게 이렇게 그 늘어난 겁니다. 증가해 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그것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높은 금리
그것이 이제 모기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세계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세계 부동산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지난 18일 월요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부동산 관련한 특별 보도였습니다. 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주택 시장의 붐이 끝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뭐 아시아, 유럽, 중남미, 미국 전 세계 곳곳에서 주택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동안 전 세계 주택 시장이 이 저금리 시대를 제대로 이용해서 호황을 누렸던 건데 이제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저금리가 끝나가잖아요. 이제 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왜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주택 시장 중에서도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이 글로벌 주택 시장의 상승세를 그동안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 세계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두 개 국가가 캐나다와 뉴질랜드였는데 요즘 들어서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어요. 캐나다의 그 6월 평균 집값은 올해 초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8%나 지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게 평균치가 이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을 겁니다. 뉴질랜드도 역시 6월 집값이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8% 좀 급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8% 떨어진 게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월간 낙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가 떨어진 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대표적인 두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글로벌 주택 시장의 좋은 시절이 끝났다 내지는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게 미국 네. 중국 사람들이 한동안 캐나다 쪽에는 네, 많이 샀다 그렇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있죠. 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이제 조금 네. 주택 가격을 주춤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건 듭니다. 남가주에도 사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주택 시장은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은 네.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꽤 많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지금 벌써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네. 있는데 미국은 아직은 괜찮아요. 예. 미국 주택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 이러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 다 예측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 열기가 이전만 못해서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도시 집값 평균치를 토대로 해서 작성되는 게 S&P 코어 어지케이스의 그 슐러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이 슐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상승률이 4월에 20.4%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망은 어둡다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괜찮지만 앞으로 뭐 6개월 후, 1년 후 미래를 예상한다면 좀 과연 지금처럼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그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 모기지죠. 모기지 금리,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해 말에 2021년 말에는 2.66%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나 부담 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2배가 넘는 6% 이상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들이야 상관없죠. 일시불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중저가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제 어렵게 주택을 마련하는 이 중저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주택 시장도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 프랭크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데요. 여기서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의 주택 시장도 분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브라질, 칠레, 스페인, 핀란드, 남아공, 인도 등을 거론했는데 다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질과 칠레는 남미고요. 스페인은 남유럽이고요.
핀란드는 북유럽, 남아공은 그 남아프리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인도는 이제 남부아시아입니다. 이런 국가들에서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주춤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 실질 주택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파는 사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나이트 프랭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택 가격 지수가 올 1분기에 2020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상승폭이 3.9%로 크게 좁아졌다. 그래서 아직은 뭐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를 지금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또는 뭐 1년 후에쯤에는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택 시장의 최대 변수가 금리잖아요. 그렇죠. 금리인데 각 나라마다 네. 이 변동성 금리를 더 택하느냐 아니면 고정 금리를 택하느냐 이게 또 차이가 있을 듯 그죠? 싶어요. 예, 네. 당연히 그죠. 지금 뭐 예를 들어 지난해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뭐 2%, 2.66%의 금리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고정금리면 네, 문제가 없죠. 그렇죠. 아무리 이자율이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내면 되는데 변동이면 큰일 났죠. 이미 큰일 큰일입니다, 났습니다. 진짜. 2.6%로 해서도 지금 아마 6% 이상 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정과 변동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변동성 금리를 택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한 지금 악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금리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위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그런 좀 예상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정과 변동이 다 있잖아요. 네. 예, 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초이스할 수 있죠. 초이스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고정을 할 거예요. 고정이에요. 고정을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태에서 뭐 2%대, 3%대 초반대 뭐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모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 고정으로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이미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변동 금리를 택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전체 모기지의 85%가 변동이라고 그래요. 와우.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심각하죠. 고민이네. 예, 호주는 85%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매월 바뀌는. 그러니까 매월 페이먼이 달라지는 바뀌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죠. 매년도 아니고 매달이라니 참. 예, 매달이죠. 네. 그리고 폴란드는 98%가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폴란드는 얘기죠. 다죠. 다죠. 100%가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달에 내가 페이먼을 뭐 1,000불을 내건 2,000불을 내건 예측이 돼야 내가 규모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떤 달은 1,000불 내고 어떤 달은 1,500불 내면 글쎄요 뭐 감당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 때문에 글로벌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이게 이런 나라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전체가 다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됐던 주택 시장도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할부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변동성 이자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뭐 크레딧 카드도 보면은 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자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달라졌던 기억이 나고 옛날에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는 계속해서 고정이었던 거 네, 같네요. 네. 사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변동이 좋죠. 변동, 당연히 변동이 거의 좋은데 당연히 예. 변동이- 물론 반대로 이제 이자가 높다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변동이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가 다 고정으로 고정으로 30년 하죠. 고정으로 네, 다 그렇죠. 구입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